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시험관하기 시술 시작해서 난자 채취를 하고 며칠 후 배아를 이식하게 됩니다. 물론 냉동 배아가 있는 경우는 배아를 해동해서 이식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일단 신선주기와 냉동주기는 말 그대로 아주 다릅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서 난자를 채취하고 난소가 부어있는 상태에서 배아를 이식하는 것이 신선주기라면 냉동주기는 바로 그 다음 주기 하더라도 난자를 채취하고 약 2주 정도 생리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몸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디션도 더 좋고 아픈 데도 없어서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식 전날 준비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밤 일단 깨끗하게 따뜻한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해야 해서 아침보단 전날 밤에 샤워하시고 주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루틴 유지를 한다고 평소 하던 대로 1시간씩 걷는다든지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스트레스 주는 활동은 전날 밤에는 하지 마시고 푹 쉬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분이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요가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소 드시던 약 같은 게 있으면 먹어도 되는지 미리 물어보고 이식을 위해 처방한 약들은 반드시 복용하거나 주사 처방이 있으면 시간 지켜서 맞으셔야 합니다. 향수나 지나치게 향이 강한 샴푸, 바디워시 등은 나중에 배아에게 자극적일 수 있어서 사용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향들은 결국 분자구조라 이식하는 도중 공기를 타고 배아가 들어있는 배지에 녹아들거나 배아 이식관 등에 묻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저희 의사들이나 간호사, 연구원들 모두 향수나 매니큐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재 중이면 친정 식구들 중 한 분 불러서 저녁 같이 보내고 아침 준비도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병원에 갈 채비는 미리 좀 같이 챙겨서 아침에는 그냥 느긋하게 세수하고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난임병원이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기름도 가득 채우시고요. 당연히 부부관계는 복부와 자궁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남편과 아내분 모두 이식 전에 모임에 간다든지 해서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두 분만 조용히 지내고 남편분도 댁에 돌아오면 깨끗하게 먼저 씻고 아내분과 만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기본만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처방한 비타민제들은 전날 밤에도 계속 복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신선주기에서는 난소가 부으면서 뭘 먹고 삼키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너무 복용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건너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데 빼먹지 말라는 거지 토하는 상황인데도 드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참고 바랍니다. 식사는 가볍게 평소 소화가 잘 되던 것들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극적이거나 설사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만큼 헤비하게 뭔가를 전날 밤에 드시는 것은 안 되겠고요. 병원 방침에 따라 이식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약간 든든하게 드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식사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식 전날에는 카페인 음료, 청량 음료는 가스가 차거나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온의 생수를 드시고 가급적 이런 종류의 음료는 피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선주기는 난자 채취를 하고 며칠 후 이식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난소가 많이 부어있는 분들은 배가 아프거나 숨쉬기 곤란하거나 해서 컨디션 조절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가 되면 이식하기 전에 내원해서 주치의쌤한테 이야기를 해서 혈액 검사로 혈액 농축 정도가 심한지 보고 초음파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를 하고 2-3일 지나면 불편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숨쉬기 힘들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거나 4시간 정도의 요구르트병 하나 정도, 즉 100cc 미만의 핀뇨가 지속될 때, 그리고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병원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몸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증상들이 혈액 내의 물성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농축되고 복수가 차면서 생기는 것으로 심해지면 혈전증이 발생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소가 부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주무시기 힘드니까 두꺼운 베개나 이불 등을 등 뒤에 쌓아서 세미시팅 형태로 잠을 청해 보시는 것이 보다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식하기 전날 준비할 것들, 조심할 것들,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적게, 몸은 힘들지 않은 선에서 평소대로 생활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주는 심적인 두려움과 상황이 주는 무거움이 왜 없겠습니까? 의사들이 흔히들 말하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라는 말,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부지불식간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컨트롤하기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걱정이 내일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 걱정은 오롯이 내 정신과 육체만 파괴할 뿐이라는 거. 그래서 주치의쌤이 많이 신경 쓰고 세심하게 잘 살펴서 빨리 끝내주겠지라고 좋게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식하기 전날 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예비 엄마들의 꿈속에 환하게 빛나는 예쁜 별 하나가 품속에 와락하고 안기는 소중한 예지몽 하나 나타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성공을 빌고요. 내년 이맘때엔 아가들 옷을 고르고 분유의 종류를 고민하는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일상이 펼쳐지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